자, 그러면 2교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2교시에는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의 개념이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이 시설이 이루어지게 되는 개념.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은 65세 이상 노인분들, 그러니까 노인의 그 연령 기준이 이제 65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 심신적으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이제 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거나, 그러니까 이용시설, 그래서 이제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그래서 주거시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운영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시설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그러니까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주거복지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같이 살면서 의료 서비스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가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여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을 좀 의미 있게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다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집에 머무르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되고, 우리 앞에서 노인보호 전문 기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학대를 당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기관이 있고요. 또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좀 몸은 건강,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이신 분들이 일을 원하실 때 이 일자리를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기관, 그 다음에 우리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 속하긴 하지만 학대 피해 노인분들을 위한 전용 쉼터 이런 것들이 다 이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좀 공부를 해 볼게요. 자, 노인 주거복지시설, 이제 어르신들이 그 시설에서 생활을 하시는 건데, 이 주거시설에는 양로시설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뭐 양로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소수의 가정같이 소수의 인원들이 같이 모여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집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노인분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이제 그 집을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양로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을 입소시켜서,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양로원 같은 데 이제 들어가셔서 급식, 그러니까 이제 뭐 식사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을 함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을 양로원, 그러니까 양로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옆에서 누군가가 식사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빨래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시설을 양로시설이라고 하고요.
이제 또 노인 공동 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양로 시설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이 공동 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소수의 인원, 그래서 뭐 5명에서 9명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 대상자분들, 노인분들이 양로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시는데, 이 노인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소수의 인원이, 그러니까 가정과 같이 이제 뭐 주거 여건이라던가, 그래서 이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라던가 개인 주택 같이 주거 여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일은 양로시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급식이라던가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이제 양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이제 입소 인원,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어느 정도가 같이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 빌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을 이제 드리는데, 이 노인분들에게 맞춤 그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의 편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신발장 같은 거 열었을 때, 신발장이 열렸을 때 어두우면 노인분들이 잘 못 보는데 어떤 센서 등을 설치를 해드려서 신발장을 열으면 불이 켜져서 신발을 잘 꺼낼 수 있게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그 신발장 밑에다가 불 같은 거를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설치를 해서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주거의 편의시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노인복지주택 안에 어떤 상담사라던가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생활지도라던가 상담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안전관리,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필요한 안전환경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 집보다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진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양시설, 요양자가 붙으면 이제 의료복지시설이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무난한데, 우리 앞에서 양로원도 배웠고 공동생활가정도 배웠는데, 여기에 요양자가 들어가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의료복지시설인데요. 여기 보시면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인성 질환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잖아요. 뭐 치매도 있고 중풍도 있고 파킨슨도 있지만, 또 뭐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분들, 이렇게 상당한 이제 그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을 입소시켜서,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서 급식하고 일상생활 제공하는 거는 기본이었고, 여기에다가 요양, 도움이 필요한 이런 이제 질병에 해당하는 치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곳이 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제공하는 서비스는 똑같은데 입소 정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몇 명이 이제 같이 생활하시냐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10인 이상, 10명 이상 이제 그 입소를 해서 생활하신다라고 하면 노인 요양 시설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요양 시설에 들어가는 거고, 입소 정원이,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같이 사시는 분들이 5명 이상, 9명 이하에서 그 요양 시설보다 적은 인원이 같이 가정과 같이 생활하는 곳이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주거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로원이라던가 공동생활가정,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했는데, 의료자가 붙이면 요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런 요양자가 붙거나 병원자가 붙으면 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가복지시설. 우리 여가라는 거는 이제 어떤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여가를 좀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 여가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노인교실이 있었는데,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시설은 앞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노인의 교양이나 취미생활, 참여 활동,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배우고 싶다,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내 노후를 위해서 어떤 교양을 쌓는 이런 이제 그 활동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디서 배워야 될지,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 그러니까 어디 가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안에 뭐 어디를 가면 뭐 바둑을 배울 수 있다, 글씨를 배울 수 있다, 컴퓨터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제 정보나 직접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 뭐 소득 보장, 뭐 재가복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르신들이 좀 복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시는 거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는 시설이 노인복지관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어떤 이제 뭐 정보라던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제공하기도 하고,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노인분들이,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다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그 경로당을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을 해서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본인 스스로 친목 도모, 그래서 뭐 같이 모여가지고 뭐 그 대화를 하신다던가, 그 다음에 취미 활동을 같이 하신다던가, 공동 작업장 운영해서 이제 우리 뭐 일자리 같은 경우 이제 뭐 직접적으로 어디를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공동 작업장, 경로당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부업 같이, 우리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같이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경로당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노인교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서 어떤 취미나 뭐 교양 뭐 이런 이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따로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이 노인교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건전한 취미 생활이라던가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 유지나 소득 보장, 뭐 또 일상생활에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분들이 나는 좀 컴퓨터를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컴퓨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제공을 한다던가,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뭐 키오스크 같은 거를 활용을 해야지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키오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차를 마실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요즘 뭐 병원에 가도 일반적으로 이제 키오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같은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접수를 한다던가 엑스레이를 찍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런 일상생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게 하는 이런 그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취미생활, 나는 뭐 꽃꽂이, 그래서 꽃을 예쁘게 꽂아서 감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나는 좀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댄스 교실, 아니면 노래 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이런 이제 그 교실이라던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해서 좀 그 보람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이 여가 복지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이라고 해서, 재가는 어르신들이 집에 머무르면서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재가 서비스에는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고 방문 목욕 서비스가 있고 주 야간 보호 서비스, 그러니까 이 주 야간 보호 서비스는 주간 보호 서비스, 야간 보호 서비스를 합쳐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보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방문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사분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아니면은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이제 모든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가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방문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주로 하는데,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분들 중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로 이제 뭐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어르신 집에 방문을 해서 어르신에게 필요한,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이런 이제 각종 편의를 제공을 해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이 방문 요양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 야간 보호 서비스는 주간 보호 서비스, 야간 보호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데, 주간 보호 서비스는 낮에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고, 야간 보호 서비스는 밤에 서비스를 받는 건데, 여기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뭐 장애 노인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가족하고 같이 사셔서 가족의 돌봄을 받으시다가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족 중에 이 노인을 주로 돌봐주시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부양자라고 하는데, 이 주부양자가 뭐 어디가 아프시다던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집에서 나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주간, 낮에 또는 야간, 밤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받아서 생활 안정이라던가 심신의 기능 유지 향상을 도모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 부양자가 아까 이제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뭐 일을 하신다던가 몸이 불편해서 뭐 병원을 다니셔야 된다던가 이럴 때 이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이제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면 그 가족분들, 이제 뭐 같이 생활하시는 가족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러니까 이 주간 보호 서비스, 야간 보호 서비스, 그리고 이제 밑에 단기 보호 서비스까지, 이거는 이제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고 플러스 가족까지 이제 도움을 주는 이런 서비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 보호 서비스, 야간 보호 서비스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재가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단기 보호 서비스, 단기간,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이런 이제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서, 그러니까 얘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이 아니라 일정 기간,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호자가 아파가지고 5일 동안 입원하시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한 일주일, 열흘 뭐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일정 기간 동안 보호시설에 이제 들어가셔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노인 플러스 노인분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한 서비스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간 보호 서비스보다는 주간 보호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간 보호 서비스를 어르신들은 노치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뭐 유치원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근데 유치원은 유아들,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노치원은 노인분들이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 뭐 틀리진 않거든요. 받는 서비스가 이제 뭐 유치원이나 노치원이나 좀 비슷하기는 한데, 이제 뭐 그게 이제 뭐 약간 어르신들이 아이처럼 대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유아에게 맞는 아니면 노인분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요즘은 그래도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필요하면 이제 가족분들한테 일정 시간 동안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줄 수 있는 단기 보호 서비스,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죄송해요. 방문 목욕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잠시만요. 네, 방문 목욕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건데, 목욕 장비를 갖추고, 그러니까 뭐 욕조라던가 아니면 목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이런 것들을 갖추고 대상자 집에 방문해서, 재가노인, 그러니까 집에서 머무르는 노인분들에게 방문을 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방문 간호 서비스,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까 앞에서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방문 요양도 있고, 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주이고, 여기 보시면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생활하시거나 노인 부부가 생활하시거나 가족분들하고 같이 생활하시거나 이렇게 생활하실 때 필요한 상담,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불편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본인이라던가 가족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중요한 건 이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네에서 이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 간호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재가 급여에는 아까 앞에서 배웠던 재가 서비스 플러스 방문 간호 서비스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이 방문 간호 서비스는 간호사 등이, 그러니까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이런 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우리가 방문 간호 지시서라고 하는데, 의사나 한의사나 치과 의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의사, 그러니까 양방이냐 한방이냐 치과냐에 따라서 의사가 달라지는데, 이런 분들의 지시서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 방문 간호 지시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제 지시서에 따라서 앞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이런 사람들이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머무르시는 분들의 집에 방문을 해서 간호 서비스를, 그러니까 간호 처치를 해드린다던가 진료에 보조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요양에 관한 상담, 그러니까 요양에 관한 상담 같은 경우는 질병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신다라고 하면 고혈압에 해당하는 상담, 그래서 우리가 식사라던가 운동, 그 다음에 약 복용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해 드리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이 욕창이 발생하셨다라고 했을 때 욕창이 발생을 했을 때 대처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욕창에 위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와상 상태다라고 하는데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대상자분들 중에 1등급, 그러니까 와상 상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체위 변경, 몸을 이제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제 욕창에 걸릴 만한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이제 방문 간호 서비스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구강위생 같은 경우는 여기 치과 의사가 이제 지시서를 쓰면 치위생사가 구강위생 같은 거를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뭐 구강위생 같은 경우 뭐 우리 의치라던가 아니면 저희 어르신들 입안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제 통틀어서 방문 간호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이제 복지용구,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방문 간호 서비스 중에 욕창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렇게 와상이신 분들, 누워 계시는 분들이 욕창에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 매트리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 어르신이 좀 혼자서 생활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우리 침대, 그래서 수동 침대나 전동 침대 이런 것들을 빌려 드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식사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배설 같은 거 하실 때도 반드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식사하시거나 배설하시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전동 침대나 수동 침대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상반신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은 부종,
많이 그러니까 몸이 막 부으시는데, 이 몸이 부으실 때 하반신, 다리가 많이 부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반신을 좀 올려드리기 쉽게 이런 이제 복지 용구를 제공을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용구를 그러니까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여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서비스까지가 다 이제 이 제가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 제가 서비스까지 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